탄수화물 정말 애증의 식품이잖아요. 먹으면 또 왜 그렇게 혈당의 변동폭이 큰지, 하지만 또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고 정말 잘 알고 잘 먹어야 되는 그런 식품인데요. 그런 탄수화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 분당 차병원 영양팀의 임상영양사로 일하고 계신 심진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의 임상영양사 심진주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탄수화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들의 공통점이 있을 텐데요. 다음 식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밥도 보이고요. 빵도 있고, 옥수수, 방울토마토, 과일들도 보이고요. 요즘 많이 드실 수 있는 밤과 마와 토란, 우유, 유제품, 이런 묵 같은 종류들도 보이는데요. 이 식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미리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과 탄수화물 계산법 등에 관련한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혈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로 포도당으로 100% 전환이 됩니다.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탄수화물의 종류는 단순당질과 복합당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순당질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섭취 15분 후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당질에는 설탕과 꿀, 잼, 사탕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저혈당 대처 식품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복합당질은 단순당질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느려서 단순당질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복합당질의 종류로는 잡곡 종류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묵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탄수화물 함유 식품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교환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식품교환표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품들을 영양 성분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놓은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분들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구분을 지어 6가지로 이제 나눠놨는데요.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이렇게 6가지로 식품군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군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곡류군과 우유군, 과일군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각각 식품군마다 바꿔 먹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단위들을 정해 놓았는데 그 바꿔 먹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양을 저희가 한 교환단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 곡류군의 한 교환단위당 탄수화물 함량은 23g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유군에는 10g의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과일군 한 교환단위에는 12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품교환표를 활용해서 식품 섭취량을 한번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을 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뉴에서와 같이 잡곡밥 한 공기, 된장국, 갈치구이 2토막, 묵 반모, 오이 생채, 배추김치, 우유 1컵, 바나나 반 개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섭취한 이 메뉴에서 각각 식품군이 어떤 것들에 속하였는지 메뉴들이 어떤 식품군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이 식품군은 각각 보시면 잡곡밥은 곡류군, 된장국은 보통 채소군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갈치구이는 어육류군, 묵은 곡류군에 포함이 되죠. 오이 생채와 배추김치는 채소군, 우유는 우유군, 바나나는 과일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식품군을 표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들을 각각 보시고 그 각각 식품군별로 몇 단위, 몇 교환 단위의 음식을 섭취했는지 밝혀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곡밥을 한 공기 섭취했을 때는 곡류군을 3단위 섭취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묵 반모는 곡류군 1단위에 포함이 됩니다. 우유 1컵은 우유군 1단위, 바나나 반 개는 과일군 1단위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할 때는 이 각각 단위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잡곡밥 한 공기에는 대략 23 곱하기 3단위로 해서 69g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묵 반모는 곡류군 1단위로서 23g의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유 1컵에는
우유 한 단위로 10g의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바나나 반 개는 12g의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끼니에 총 섭취한 탄수화물 섭취량은 114g이 되겠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양 성분 표시는 제품의 일정량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량을 섭취한 것입니다. 영양 성분 표시를 읽는 방법은 1의 제공량, 총 제공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섭취하는 분량의 탄수화물 양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영양 표시 성분 중에 당류나 식이섬유, 전분 등은 다 탄수화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영양 성분 표시를 활용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하는 연습을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성분표에 나와 있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한번 계산해 보겠는데요. 우선은 1의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섭취하는 분량의 탄수화물 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1의 제공량은 2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총 제공량은 4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36g의 탄수화물 섭취한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4봉을 섭취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36g의 2배인 72g의 탄수화물 섭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 탄수화물 아래 당류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당류는 탄수화물에 이미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제조회사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제품 안내판이나 메뉴판 같은 여러 가지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해서도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하실 수가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등을 활용해서도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수화물 개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개수란 한 단위 인슐린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뜻합니다. 다양한 탄수화물의 개수 계산법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계산법은 우선 식품교환표와 식사일기 등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체중을 활용해서 탄수화물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개수법을 이용해서 탄수화물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식품교환표와 식사일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탄수화물 개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단위 인슐린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뜻합니다. 탄수화물 개수는 해당 끼니의 식사 인슐린 용량 분의 해당 끼니의 탄수화물 섭취량으로 나타내집니다. 이 탄수화물 개수는 사람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기록하고 자가혈당을 측정하면서 여러 번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 개수하는 연습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전 혈당이 97, 식사 인슐린을 10단위, 식후 4시간 혈당을 120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탄수화물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목표 수치 안에 잘 들어와 있을 경우에 탄수화물 개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탄수화물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사 때 섭취한 탄수화물 양을 알아야 됩니다. 식빵 3장과 계란 후라이 2개, 양상추 샐러드, 우유 1컵을 섭취했다라고 했을 때 탄수화물 섭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식빵 3장과 우유에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식빵 3장에는 공육은 3단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69g, 우유 1컵에는 10g의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 79g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개수는 식사 인슐린 용량 10분의 총 탄수화물 섭취량 79로 해서 약 8g의 탄수화물 개수가 나옵니다. 이 탄수화물 개수 8g이라는 것은 한 단위 인슐린을 맞았을 때 8g 정도의 탄수화물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탄수화물 개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식전 혈당이 마찬가지로 97, 식사 인슐린이 10, 식후 4시간 혈당이 120일 경우 다음과 같은 한식 위주로 식사를 했을 때 탄수화물 개수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불고기, 쌈, 나물찬, 바나나 반 개를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 양은
밥과 바나나에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밥의 한 공기는 탄수화물 69g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바나나 반 개에는 탄수화물 12g이 포함이 되어 있어 총 탄수화물 섭취량은 81g이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개수는 아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 인슐린 용량 10분의 총 탄수화물 섭취량 81로 약 8g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g은 한 단위의 인슐린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을 주사했을 때 8g 정도의 탄수화물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정개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개수는 인슐린 감수성 지수라고도 하고요. 이 교정개수는 초석교성 인슐린 한 단위를 추가로 사용할 때 추가로 내릴 수 있는 혈당 크기를 말합니다. 1800법칙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1800법칙은 1일 총 인슐린 용량 분의 1800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총 인슐린 사용량이 30단위일 경우에 교정 개수를 구해보면 1800 나누기 30으로 해서 교정 개수는 60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슐린 교정 용량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교정 용량은 교정 개수분의 식사 전 혈당 빼기 목표 혈당으로 나타내집니다. 예를 들어 교정 개수가 60단위, 식전 혈당이 350, 목표 식전 혈당이 110일 경우 인슐린 교정 용량을 구해보면 식전 혈당 350에서 목표 식전 혈당 110을 빼고 그리고 교정 개수 60을 나누면 4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슐린 교정 용량은 4단위가 되겠습니다. 인슐린 교정 용량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혈당일 경우 용량을 교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전 혈당이 225, 식전 목표 혈당은 140, 식후 4시간 혈당도 140을 목표로 했을 때 또한 탄수화물 개수가 8, 교정 개수가 40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식빵 3장과 계란 후라이 2개, 양상추 샐러드, 우유 1컵을 먹었을 때 인슐린 교정 용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교정 용량은 교정 개수 40분의 식사 전 혈당 225, 목표 혈당 140을 뺀 수치로서 약 2단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인슐린 교정은 2단위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식전 인슐린은 우선 총 탄수화물 섭취량 나누기 탄수화물 개수로서 총 탄수화물 섭취량인 79 나누기 탄수화물 개수 8을 하게 되면 10단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에 평상시에 맞아야 되는 인슐린 양이 10단위였지만 지금은 고혈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전 인슐린에서 아까 나왔던 교정 용량 2단위를 더해서 총 12단위를 주사하시면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혈당일 때 인슐린 교정 용량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전 혈당이 65로 저혈당이고 목표 혈당은 100, 식후 4시간 혈당이 100을 목표로 할 경우에 마찬가지 동일한 식사로 섭취를 했을 때 저혈당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인슐린 교정 용량은 마찬가지로 교정 개수 40분의 식사 전 혈당 65 마이너스 목표 혈당 100으로 해서 약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이제 교정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식전 인슐린은 10단위 정도를 맞아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저혈당이고 마이너스 1단위 정도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전 인슐린 10에서 마이너스 1을 한 총 9단위를 주사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혈당일 경우에는 우선 저혈당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한 15g 정도에 해당하는 주스 반 컵이나 사탕 3개 정도를 미리 섭취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 이후에 식후에 바로 이제 인슐린을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탄수화물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워보셨는데요. 탄수화물 계산법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들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계산법의 장점은 우선 식후 혈당 상승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어 좀 용이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탄수화물 계산법의 한계점과 문제점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한 2-3시간 이후부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천천히 혈당을 상승을 시켜 다음 시점까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히 혈당을 조절할 경우에는 또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를 의도적으로 감소를 하고 또 단백질과 지방을 과히 섭취할 경우에는 영양소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알맞은 양의 균형 잡힌 식사로 효과적인 인슐린 작용을 통해 또한 목표 혈당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탄수화물 계산법을 잘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식품 교환표 중에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군, 곡류군, 우유군, 과일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이 각 군의 한 교환 단위당 분량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 교환 단위당 탄수화물 함유량이 곡류군에는 23g, 우유군에는 10g, 과일군에는 12g의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탄수화물 계산법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목표 혈당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알맞은 양의 균형 잡힌 식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진짜 몇 개 들어왔는데 잠시만 짧게 피자헛, 햄버거, 뭐 맥도날드 이럴 때 그 탄수화물이 어떻게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표가 있는지 질문 들어왔거든요. 보통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그 관련해서 탄수화물이나 이런 총 섭취량, 칼로리라든지 그런 탄수화물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가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각각 가시면 그 총 탄수화물, 칼로리에다가 또 탄수화물 함량들도 대부분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탄수화물 함량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추가로 학회에서 만든 책의 뒤에 보시면 그 참고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 사이트도 나와 있으니까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탄수화물 개수 구하시는데 이제 식전 혈당하고 식후 4시간 혈당이 비슷하게 나올 때 이제 주로 저희가 하면 좋은데 현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막 벗어나는 경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그냥 팁으로 가르쳐 드리면 아까 이제 중간에 교정 개수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교정 개수만큼을 차이에서 빼시면 그 주사 들어간 걸로 환산이 가능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10단위 인슐린을 맞고 있는데 식전은 100이고 식후는 만약에 180이 됐다. 4시간이 교정 개수가 40이다. 그럼 2단위의 주사가 사실은 10단위라 12단위가 들어간 거다 상상하고 탄수화물 개수를 맞추시면 먹었던 탄수화물에 12단위로 나누시면 충분히 또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다른 스트레스나 활동량이 엄청 많았거나 이런 거를 배제하는 게 그 탄수화물 개수를 계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같은 끼니마다 한 3번 정도, 3일 정도는 맞춰서 평균을 내보시는 게 보통은 많이 레커멘드 하는 것 같습니다. 네.